하루아침에 공기가 좀 차가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길거리에서 이 붕어빵 먹을 수 있는 계절이 올 것 같은데 이 붕어빵이요. 뉴욕에서는 벌써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붕어빵이 뉴욕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이 김치나 불고기 뭐 이런 한식들은 사실 외국에서 이미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요커 그리고 유행을 선도한다는 그 미국의 최대 도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가 바로 한국식 디저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식 디저트들 어떤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서양인들, 특히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뉴욕을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디저트들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뉴욕이라고 하면 최첨단을 걷는 도시 아닙니까? 네. 거기 이제 우리 한국식 디저트들이 유행을 했다는 건데. 네, 첫 번째. 하나만 보시면요. 인절미 빙수. 그렇죠. 저는 네. 저게 가장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절미라는 건 완전히 정말 우리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스크림에다가 데코레이션 다르게 하고 이런 것도 뭐 외국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인절미는 팥빙수도 우리만의 그 음식이지만 인절미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게 뉴욕에서 히트를 쳤다는 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토핑 아이스크림. 이거는 뭐 굳이 그러니까요. 외국에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많은 건데 예. 우리나라 한국식 토핑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인기를 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좀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그냥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색깔도 아이스크림 콘이 핑크색입니다. 네. 그냥 핑크가 아니라 핫핑크예요. 네. 거기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얹고 그 위에다가 뭐 라즈베리 시럽이나 휘핑 크림이나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데코레이션을 해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입맛도 입맛이지만 시각적인 부분을 그럼요. 아예 매료를 해서 뉴요커들을 아예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자, 이게 이제 붕어빵입니다. 이 붕어빵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일본에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미국 뉴요커들이 붕어빵 아이스크림에 그렇게 열광한다고? 이건 또 원인이 뭡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위에 건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뭐 맛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이 콘이 아니라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네. 저 붕어빵의 모습이나 저런 것들에 뉴요커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거죠. 맨날 똑같은 이 콘에다 줬는데 이 붕어빵 이거 뭐지? 라고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아마 우리의 정말 아이디어가 접목된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봤습니다. 전구 음료가 이게 뭡니까? 전구. 분명히 유리 전구처럼 생겼네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유행했다고 하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예, 그러네요. 내용이군요. 지금 전구에다가 그러니까 그 음료수 컵에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전구에다가 음료수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투명 용기 아니겠습니까? 전구에. 네. 거기다 이제 불빛까지 반짝반짝 거리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끌고 있었는데 결국 뉴욕까지 진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4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건 역시 인절미 빙수. 그렇군요. 인절미 빙수. 이거는 뭐 시각적으로야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 맛에 아마 뉴요커들이 홀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한국식 디저트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굉장히 데코레이션, 이 꾸미는 것, 시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제대로 먹혔군요.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왜 그럼 시각적인 부분이 성공으로 이어졌느냐? 네.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 기사를 쓴 기자가 인턴 기자입니다. 아마 20대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0대의 요즘 그 문화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카페 같은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라든지 디저트라든지 뭐 케이크 같은 거 시켜놓고 이제 그걸 먹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려고요.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에 그걸 자주 올려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카페스타그램이다 이렇게 먹스타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수백만 건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이런 카페 문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 음식을 올리는 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미국 뉴욕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카페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그 데코레이션 기술, 여기 플러스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한국식 디저트가 뉴요커들의 입맛과 시각을 완전히 사로잡았군요.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디저트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식 푸드 트럭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디저트보다 이 푸드 트럭에 더 높은 점수 주겠습니다. 그래요? 완전 한국식이거든요. 자, 내용 예. 대표 메뉴들 볼까요? 김치 그림, 그럼요. 김치 이런 감자튀김, 예. 김치 라이스볼,
한국식 햄버거. 그래요. 김치가 다 들어간 건 알겠는데 네. 한국식 햄버거는 뭡니까 이게? 저 안에 빵에 보시면요. 햄버거 빵보다 약간 작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 간장 불고기처럼 불고기잖아요. 불고기가 들어간 건데 패티를 우리식 불고기. 오른쪽은 약간 간장 양념에 대한 불고기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고추장 양념된 불고기 아니겠어요? 아, 이거는 왠지 짐작이 갑니다. 이거는 불고기 양념 같고 이거 돼지 그렇죠. 제육볶음 같고 제육볶음 양념 이거는 소불고기 같고요. 네. 그런 양념을 해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감자튀김에도 김치를 얹었고 그럼 느끼함을 좀 잡아주겠죠? 네. 김치 라이스볼, 김치 그릴. 완전히 진짜 우리 한국의 고유의 음식에 김치를 이용한 메뉴들을 가지고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네. 미국에서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 역시 우리 한식이 세계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아까 그 디저트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드트럭에. 푸드트럭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된 데는 이제 그런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발달도 영향을 끼쳤고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가 언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네. 영어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 나이 또래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한 20, 30대는 영어를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어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진출한다 이런 부분들이 네. 뭐 그냥 우리가 마치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어디 네. 대전, 부산으로 확장해 가는 것처럼 네. 뉴욕에 한번 내볼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런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것 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욕에 불고 있는 우리 한국 디저트 그리고 푸드트럭 음식들의 열풍들 이야기 잠깐 나눠봤습니다. 화면 보니까 배고프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시죠.